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재보궐 선거 결과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양쪽이 다 이겨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죠. 왜 졌으면 이제 큰일 났네요부터 시작해서 한 대표 어떻게 해요, 이 대표 어떻게 이런 거 할 텐데 어쨌든 한 대표, 이 대표 다 이겼어요. 국민의힘도 강화, 그다음에 금정 지켰고 민주당도 영광, 곡성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평가를 해봐야죠. 두 분은 이제 국민의힘, 두 분은 민주당 평가를 해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저 국민의힘 쪽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 소장은 민주당 쪽으로 해드려요. 아이 개혁신당 쪽. 보수 중도 우파. 네. 보수 중도 우파면 개혁신당인데. 신한국당 공채 일기? 오케이. 예. 개혁신당이 보수 중도 우파.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규정하지 마세요. 자, 윤타짜 네, 이겼어요. 네, 부산 금정에서 예. 한 대표가 전력 투구했고 예, 표차는 총선 때보다 더 득표를 벌어졌죠. 차는 더 많이 이겼어요. 예. 크게 이겼어요. 예. 이러면은 한 대표 당내 리더십이 강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 공고해졌죠. 그게 확인이 됐고 예. 7월 23일 전당대회 결과가 그대로 당내에서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예, 발언권도 세지고. 아주 윤석 대만 막 웃고 있어. 최근에 이렇게 좀 그럴 일이 없죠. 아주 그럴 그냥 일이 편안하게 없었는데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어제 이제 표 차이를 좀 봤어요. 예. 금정은 6대 4가 나왔죠. 그보다 좀 더 벌었죠. 그러니까 총선 때보다 더 많이 얻은 예, 거예요. 근데 인천 강화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물론 안상수 후보가 나오긴 했지만 한 6.5%인가 나왔더라고요. 안상수 후보가. 예. 그러면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예. 확실히 수도권 민심은 아무리 강화하라 하더라도 오. 안 좋다 우리한테. 아무리 강화가 텃밭인데. 예, 그렇게 좀 수월하다고 본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그런데 거기가 이 정도로 붙었다면 확실히 수도권 민심은 그걸로 볼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부산에서 전력 투구했잖아요. 강화는 그리고 한 번 갔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언도 세지고 한 그게 결국은 좀 먹혔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산에서. 예, 발언 수위를 계속 높였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칭찬은 윤희석 대변인이 하셨는데 저는 좀 비판적인 관점, 우려스러운 관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승리의 저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윤한 갈등이 더 선거 이겼는데 승리의 저주 뭐야? 윤한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 측면이 있어요. 선거 승리 결과에 대해서 예. 한동훈 대표 측과 용산 측의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리스크한 부분인데 내가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좀 여러 가지 민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예. 내가 거기 전력 투구하니까 이긴 거 아니냐. 예. 나의 승리다. 이거 용산에서 주도권 가지려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할 거고 용산에서는 반대로 봐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니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결국에 우리 텃밭 예. 그리고 뭐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완전히 저 정권 가만두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 않냐. 우리 텃밭 지켰지 않냐. 한동훈 너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의 서로 현상에 대한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한 갈등이 오히려 더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이 위기 관리를 한동훈 대표가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 최고위원 회의가 있나요 오늘? 있죠. 최고위원 회의 때 목요일이요. 메시지 때 봐. 나 때문에 이겼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정말 좀 원론적이고 다독이는 좀 통 큰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타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한 대표 측에서 와 이거 봐 김건희 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와 쇄신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해서 이긴 거야. 그거는 앞서 신지호 부총장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대통령실에서 이거 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있는데 이겼으니까 무슨 리스크야? 라고 하는 거는 취재가 된 겁니까? 저희 상상입니까? 뇌피셜인데 뇌피셜이죠. 지금까지의 용산의 모습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설마 그럴까?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오늘 조간신문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에 관련해 낼 입장은 없다면서도 텃밭이 위기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켜낸 것은 잘 될 결과라고 설명했고 선거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아니 그게 이제 원론적인 반응인데 아니, 속은 안 그럴 수도 있다. 속은 아니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뭐 실체도 없고 이 네. 의혹만 있는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왜 같은 당에서 같은 네. 여권에서 왜 이렇게 침소봉대하느냐. 왜 공격하냐. 이런 식의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윤 타짜의 얘기 다시 들어보고. 자, 일단 민주당 얘기. 저 두 곳 다 지켰어요. 네. 근데 만약에 곡성으로 3파전이었던 저 어디지? 영광이 만약에 넘어갔으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컸죠. 뻔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총력전을 벌였잖아요. 예. 막판에 좀 모든 민주당의 의원들이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텃밭 선거가 된 거는 같아요. 부산하고 강화를 가져갔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이겨서 한숨을 돌렸으나 만족할 만한 성적표는 아니다. 왜요? 냉정하게 원래는 한 3대 1은 됐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11.6 재보궐선거는 가져왔어야 된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재심판의 성격. 아니 세 번째 심판 성격이죠. 지난 강서 재보궐, 총선, 국정기조가 안 바뀌니까 이번 재보궐을 통해서 또 심판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갔었으면 3대 1인데 예. 그나마 부산에서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윤석열 정부하고 같이 가면 망한다. 같이 안 가야 산다. 라는 것이에요. 예. 만에 하나 돌이켜보면 총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처럼 부산 금정에서 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차별화를 두면서 했었으면 108석 이상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산 금정에 있는 그 주민들도 예.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용산과 확실하게 각을 긋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한 보수의 재건의 하나의 대상으로서 각인을 시켜줬다는 부분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예, 그 결과가 저는 이렇게 나왔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따져보면 한숨 돌렸죠. 예. 부산금정을 졌었더라면 만찬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마주할 때 할 말이 없는 부분들이 생겼을 텐데 이제는 차별화를 통해서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더 큰 차별화를 계속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더 공세해진 건 용산이다. 네,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타짜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시죠. 그러면 이겼으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 대부 좀 곤란하게 생겼는데 왜냐하면 한 달 살기까지 하면서 전력 투구했잖아요. 뭔가 이제 민주당에서의 그 틈새를 좀 호남에서의 뭔가 틈새. 이재명 대표가 적자가 아니고 내가 될 수도 있다. 요걸 좀 노렸던 것 같은데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조국혁신당은 당력을 쏟아부어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일종의 이제 비례정당으로서의 한계 같은 거를 확인한 선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연대하고 호남에서는 차별화해서 경쟁하겠다.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큰 전략인데 민주당이 그 전략에 조금도 자리를 내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계속 민주당의 저 태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어리딩만 해라. 그라운드로 내려오지 마라. 이게 이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보는 시선이에요. 그라운드에 내려오려고 하면 원천봉쇄하겠다. 관중석에서 치어리딩 하면은 비례 몇 석은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을 보는 시선입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크게 느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걸 넘어서려면 전국적인 그 구도에서 경쟁을 택하지 않으면 이게 넘어설 수가 없어요. 호남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고 다른 데서 협력하겠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아무 위협이 안 돼요. 그냥 호남에서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완력으로 눌러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마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선거평가를 할 텐데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상황에 국정 운영에 실망한 그 유권자들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선 게 아니고 투표하러 안 나왔다. 그래서 각 당의 지지자들만 투표한 결과라고 보고요. 지지자들만 투표하면 당연히 그 이제 지역구의 성격상 이번 선거 결과 같은 게 나오는 거라고 보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특별히 힘이 실리기보다는 흔들리지는 않게 됐다라고 보고 용산의 선거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당내 친윤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입장은 아니 이길 때 이긴 걸 가지고 뭘 호들갑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대표가 뭐 주도권을 가지고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뭔가 성과를 만들고 이러기 쉽지 않아 보이고 독대조차도 여전히 불투명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독대에 그렇게 기대를 거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독대라는 어떤 명분, 구실
그리고 여론을 어떻게 보면 좀 그 통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그런 지렛대 예.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쪽 레버리지랑 네, 왜냐하면 뭐 독대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그거는 한동훈 대표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레버리지 정도로 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어쨌든 독대가 성사되는 게 안 되는 것보다 여권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평론가의 입장에서 한동훈 때문에 이겼어요, 이재명 때문에 이겼어요 이렇게 평가하는 건 상당히 쉬운 평가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 이면을 좀 살펴보고 좀 부정적인 측면을 좀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표도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 예. 향후에 지방선거나 대선을 앞두고 큰 숙제가 남겨졌다. 뭐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겼는데 무슨 영광군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얻은 표보다 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네. 민주당을 찍지 않은 표가 16에서 17%가 더 높아요. 어허. 그 부분은 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득표율이 네, 이렇게 민심도 안 좋고 제1야당으로서 전력 투구한 그런 선거인데도 41%밖에 못 얻었단 말이에요. 예. 왜 이럴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금정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이 뭐 우리가 텃밭이 아닌데 질만한데 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 하수일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민심도 안 좋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은데 예. 우리가 왜 지난번 총선 때보다 더 벌어졌어? 득표 차이가 왜 더 벌어졌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러한 정치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가장 큰 빅 이벤트 독대 한답니까? 탔죠? 네. 하겠죠. 아 그래요? 그걸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긴 할 거다. 네.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때요? 아니 앞서 그 선거 이번 결과에 대한 분석. 장타짜는 예상이거든요. 본인의 뇌피셜. 윤타짜 혹시 취재해 본 거 있습니까? 뭐 너무 취재라기보다 급박하구나, 시간이. 예. 아니요 밤에 몇 분하고 그냥 얘기는 했는데 아, 정말요? 되게 역시. 일단 예. 다행이라는 반응이 먼저였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이길 때 이겼는데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없어요. 야, 좀 몇 리스크야? 무슨 리스크야? 없구만 그렇게는 이겼는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만큼 엄중하게 보는 분위기는 맞는 요거예요? 것 같고 어쨌든 이겼으니까 잘 됐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은. 어. 그러니까 지금 더 나간 해석은 아직은 어렵다. 너무 일찍이고. 예. 그럼 이제 면담에서 면담할 겁니다. 분명히 할 거고. 독대 면담 어느 거예요?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독대와 면담이 좀 다르죠 느낌이. 예. 면담은 대통령실에서는 면담. 면담 뭐 이렇게 뭐 먹거나 이런 게 없는 느낌이잖아요. 왔니? 잠깐 앉았다 가는 가? 거. 이거 예. 면담이고 독대는 독대는 뭔가 그래도 느낌이에요. 뭘 좀 드시면서 한다 그런 느낌이니까. 자, 윤타짜는 면담입니까 독대입니까? 전 독대라고 봅니다. 아, 친한 개군요. 예, 면담이면 친윤. 예. 아니 아니에요. 당직자인데 당 대표 그렇죠. 입장을 당직자니까. 생각해야죠. 아니 그렇지 않죠, 대통령실에서는 저는. 면담이라고 그러고 대표실에서는 독대라고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네. 예, 뭐 공식 명칭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정말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 거고 이게 무슨 정상회담처럼 의제 조율이 필요한 거가 확실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도 뭐 오늘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다음 주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얘기할지를 조율하는 시간이 아마 남을 겁니다. 예.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독대하는데 뭐 그거 왜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하는 거야?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준비. 이게 사실은 용산에서. 독대의 의미를 그러니까 용산이나 한 대표 측이나 너무 키워놔가지고 예. 성과가 안 나면 서로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만남은 사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수시로 있는 거예요. 맞아요.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사이에도 거기서 이제 민감한 국정 현안들이나 이런 거 조율이 되고 입장이 조율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이거를 이제 동네방네 다 소문내 가지고 마치 이제 정상회담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놨는데 저는 한 대표는 공개적인 의제 설정을 시도했다고 봐요. 아하. 계속 여사 김건희 문제? 여사 관련된 그 예. 발언의 수위를 높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어쨌든 해법을 찾는 독대가 아니면 의미 없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예. 대통령실의 반응은 아직 없어요.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대가 만약 열리지 않으면 예. 저는 아직도 안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요? 열리지 않으면은 그런 공개적인 의제 설정을 거부하는 거고
열린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쨌든 어느 수위에서든 예. 답을 내려야 되는 거죠. 만약 열린다고 한다면 대통령실도 이대로 못 간다는 걸 동의하고 예. 미온적이나마 뒷걸음질치고 양보하는 그런 안을 준비할 거예요. 그렇지 뭔가 않고서는 내줘야 된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독대를 지금 한다고 한들. 그러면 박타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도이치모터 쓰는 오늘 결과 나오겠다 치고 뭐지 저 활동 저는 자제 최소한 사과와 공개활동 중단이다. 공개활동 준다 그다음에 네. 인적 쇄신 그거 중에서 뭐 하나 들어줄 거다. 인적 쇄신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마 대통령 인사권을 뭐 간섭하는 거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정도에서 공개적인 사과와 예. 공개활동 중단 예. 정도도 안 나오면 어허. 그거는 뭐 대통령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아, 그럼 근데 그걸로 예. 국민들 설득은 안 됩니다. 그걸 국민들 설득 안 되고 여론이 진정이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아마 대통령실이 물러선다면 그 정도 생각할 거고 한 대표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겠죠. 더 나가야 된다. 인적 쇄신 얘기하겠죠. 뭐 그런 얘기 하겠죠. 특별감찰관 설치하고 예. 뭐 등등. 몇 명은 정리해라. 뭐 몇 명이 누굴지는 뭐 본방불가 시간 얘기해 볼까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공개활동 자제는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어제 사진 보셨어요? 종안신문? 투표장에서 대통령 혼자 가셨더라고. 그건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 저번에 번 명품백 있었죠. 있을 때도 한 3개월 정도 아니, 그러니까 안 보였어요. 그런데 3, 4개월. 총선 때는 워낙 김건희 여사가 계속 공개 활동을 안 하던 상황에서 저 투표장을 혼자 갔던 거고 지금은 외국도 같이 갔다 왔죠. 마포대교도 갔다 왔죠. 맞아요. 봉사활동 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니 오빠가 있었잖아, 오빠가 화날 오빠가. 만한 일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오빠가 자, 화낼 일이 있었죠. 자, 요거는 일단은 같이 한다! 과도한 해석일 이거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 나눠보고 근데, 어쨌든 예.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나는. 아니 독대가 네. 저는 그래요. 지금 보면 두 가지의 기로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독대가 용산에서 나온 거는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용인했다고 가정하에 네. 움직였다고 추측이 돼요. 네. 근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요.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조금 마찰이 있을 만한 오빠 논란이 생기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에 할지 기소를 할지인데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불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잖아요. 저는 예. 그러면은 저는 용산에서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뭐냐면 불기소라는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 중에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했던 약속으로 아내로 돌아가라 첫 번째가 매우 큰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 결과를 내놔라예요. 근데 검찰에서 불기소를 내버리면 한동훈 대표가 독대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검찰 불기소를 처분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용산하고 검찰하고의 어떤 호흡이 맞춰졌다고 봤을 땐 한동훈 대표한테도 독대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가서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사과 받아내고 이부속실 특별감찰관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이건 늘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 그거 받아서 올 것 같으면 독대를 뭐 할래 해요? 중요한 건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서 내려버리면 네. 한동훈 대표의 독대 의미도 없고 네. 어차피 용산은 기왕지사 명품백도 무혐의로 갔으니 이제 주가조약도 무혐의로 가는 거다. 아니, 왜? 고. 그냥 가는 거야. 어차피 망가진 거 끝까지 망가지자 하면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독대에서 얻을 득실이 없어서 저는 독대 문을 닫을 공산도 있다. 그래 보여요. 자, 장타짜 얘기 듣고 윤타짜 얘기로 가자. 장타짜 어떻게 봐요? 저는 뭐 동산에서 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한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나와 있어 지금. 네. 가서 뭐 할지는. 의제 조율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주된 의제로 생각하고 집착을 하면 뭐 좀 계속 의제 조율이 잘 안 됐다 뒤로 미루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공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했거든요. 그래서 독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용산이? 아니 한동훈 한 대표도. 대표가? 예. 그래서 특별히 서로 독대 가지고 얻을 만한 게 없어요. 옛날 노태우 정권 때 민자당 총재가 YS였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큰 봉투를 들고 노태우 대통령을 이제 독대하러 갑니다. 예. 그 단판지로 가는 거예요. 딱 던지면서 안기부가 나를 사찰하고 말이야. 박태준을 지금 뭐 지금 대선 후보로 세우려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막 판 뒤집으려 협박하니까 노태우가 알았어 미안해 그냥 해 이렇게 됐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로서는 여권의 당 대표로서 리더십과 지위를 확고히 좀 장악하고 싶어하는 계기로 독대 자리를 또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또 대통령실에서는 인정 안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윤희석 대변인 생각
예측과 반대로 네. 독대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니냐. 물론 제 예측은 항상 틀려서. 근데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그러면 보세요. 어차피 용산 입장에서 아이 뭐 한 대표 들어와서 무슨 얘기할지 뻔하고 내가 다 들어줄 수는 아무것도 없고 선거도 이겼는데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인데 안 그렇지. 해.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윤탁자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용산 입장에서 독대가 필요하다고 봐요. 역으로. 왜요? 예를 들어서 투표장에 대통령만 나가셨다는 거는 그럼 나 그게 궁금해. 잠깐 용산에서도 일단 예. 혹시 대통령실에서 여사가 같이 안 간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기자들이 물어볼 거거든. 왜 혼자 오셨어요? 대통령님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공개 활동 하다가 안 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어떻게든 이거를 좀 잘 넘어갈 수 있는 계기도 있어야 하고 예. 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걸 전 독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뭔가 요구를 하겠죠. 예. 그럼 용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뭔가는 할 의향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독대를 통해서 받아서 한다 이 모양새를 취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무슨 뭐 기소 여부 이런 건 검찰에서 하는 거고 그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거는 네. 차치하고 그걸 사실 독대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거는 그냥 대표랑 뭐 궁중 사극이고요. 그거는 네. 제가 볼 땐 특별감찰관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 예. 그걸 또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요 두 개 정도는 용산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네. 그 용산이 독대에 응할 가능성은 그보다는 예. 저는 김건희 특검법 때문이라고 봐요. 아. 지난번에 4표의 이탈이 나왔는데 이거 약간 위험하다. 레드라인에 근접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검찰이 불기소하고 최근에 명태균 건으로 여론은 더 악화됐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늘 이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의 특검법은 더 세졌어요. 예. 그러나 국민의힘 그 의원들 같은 경우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여론이 악화돼서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최소한 이 뭐 방조범이다라는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막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를 하면 특검 갈 수밖에 없다. 여론에 힘이 실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많이 흔들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용산으로서 그걸 막아야 돼요. 그 불을 끄는데 한동훈 대표하고의 독대가 그 이른바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고 예. 그 이외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뭐 한동훈 대표의 위치를 인정하거나 한동훈의 솔루션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어쨌든 박타짜 그 네. 독대 별 기대하는 거 없을 거다. 윤타짜. 아니, 저는 뭐 대통령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웃풋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심화 버전은 여기서 더 들어간 심화 버전은 예. 저 어디지? 여의도 타짜에서 하고 앞서 그리고 저희 제작진 찾아서 올려준 거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왜 대통령 혼자 투표했나? 일단 김건희 여사는 16일에 오후에 저 보궐선거 투표를 따로 했다고 하고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에는 사진을 공개하진 않았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과 영부인이 따로 했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근데 모릅니다. 저는 공식 그냥 설명 좀 없어요, 뭐 일단.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과 안 하고 친오빠랑 같이 보궐선거 그만해. 이제 표했나라는 정도로 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건데 네. 제가 봐서는 냉정하게 대통령이 참 정무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오빠를 친오빠라고 바로 즉각 반응을 했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 친오빠랑 투표라 나오는 건 너무하잖아. 아니 그거는 그냥 저 이제 본방불가 가서 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무감이 떨어졌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즉각에서 그 우리 오빠는 친오빠라고 밝혔으면 예. 대통령과 최소한 갈등이 보이게끔 안 만드는 그림 만들려면 투사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나와야지. 그래야 친오빠라는 말이 신빙성을 얻을 텐데 아. 그냥 횡한이 혼자 나오게 하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처럼 오빠가 화나서 이런. 오빠가 화났을 때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왜 아니 굳이 또 이제 그렇게 투샷이 나오면 투샷이 나오는 일어나 대로 저러나 나오는 대로 또 염치가 뭐라고 없다 이러고 또 논평 나오고 야당에서 할 나는 거니까 뭐 별로 의미 쇼라도 없고.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정신 저는 못 차린 대통령실의 애들이 대응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어떤 이슈가 터지면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특히 예. 좀 대응을 체계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껌껌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응을 해요.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명태균 씨 논란, 뭐 오빠 논란도 그런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는데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뭐라고 해명을 하든. 그러면 그렇게 해명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상세하게 그 맥락이 뭔지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를 덧붙여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다가 언제까지 명태균 씨가 막 폭로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데 그거에 이 팩트 체크하듯이 대응을 할 거냐는 거예요. 큰 줄기를 잡아서 대응을 해야죠. 어떻게 대응해요? 아니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의 관계가 뭐였고 그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에 어디까지 개입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뭐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로 인해서 명태균한테 반대급부나 특혜를 줬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럼 뭐 수사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아니 그래서 만약에 이거 방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뭐 시인하고 수사받을 거 수사받아야 되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확인해볼 생각조차 안 해요.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비서실 전체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과 그러니까 영부인에게 친오빠인지 아니면은 그게 대통령을 지칭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확인해가지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안이하게 네. 그리고 매우 무책임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자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볼까요? 오빠를 누구로 보시는지? 그거는 본방불가사예요. 그럴까요? 그래요. 네. 그건 본방불가사. 여기서는 좀 품격 있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균형 제가 잡혀서. 품격을 좀 떨어뜨렸습니까? 네, 그건 본방불가에서 저 본방불가에서 찾을 게 오빠를 찾아야 되고 또 누구냐면 저 이니셜 7상식. 누군지 찾을 거예요. 네. 아 인적 쇄신 대상들. 인적 쇄신 대상이 누군지 저 직위와 사람 이름 절대 얘기하지 않는 선으로 왜냐면 그 명예훼손의 문제가 생기기 유리수 때문에 지금 얼굴빛이 변하고 있어. 아니요 뭐 알겠습니다. 그거는 본방불가에서 하도록 하고 자 근데 예를 들어 그럼 이 오빠 논란 오빠가 대통령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친오빠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저는 친오빠였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 그래요? 그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 우리 오빠 정말 철없고 무식하고 네. 지가 뭘 안다고 하는 그 오빠가 대통령이라면 이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품격과 그다음에 권위는 땅에 떨어지죠. 그럼 국민들이 대통령이 화면에 나와서 개혁하겠습니다. 제가 밀어붙이겠습니다 하면 속으로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민들이. 똑같이 떠올 거예요. 아니 철없고 본인 배우자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는 분이 본인이나 잘하세요. 무슨 개혁을 해요. 무슨 국정이에요. 이 수준까지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국가적 비극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 우리 오빠가 지금은 차라리 친오빠였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알겠습니다. 자 오빠 얘기는 불가에서 하죠. 오빠를부터 찾고 시작해야 되니까. 자 근데 앞서 그거 있잖아요. 나는 대응 박타째 얘기가 대응이 좀 부적절하다. 저 제대로 못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명태균 씨 논란 중에서 대통령실에서 자세하게 대응이 없었거든요. 딱 한 번 있었는데 2번 만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바로 깨졌어. 다른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문자 자체가 별로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거 여론 조작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다가 여기서는 나오자마자 그냥 1시간 만에 친오빠입니다. 바로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 대통령실 대응은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직접 증거 처음 나왔잖아요. 김건희 여사 또는 대통령 관련한 뭔가에 대해서 이 카톡 캡처본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죠. 여기 이름이 있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 괄호 윤석열 대통령 이러고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오빠 앞에 이제 오빠 내용 오빠가 누구냐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명태균 씨는 아마 이 뒷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로 저는 보여요. 여기 보면 신뢰 너무 우리가 완전히 의지한다 뭐 이거 있잖아요. 식견이 가장 탁월하고 명 선생님이 그리고 이걸 해결할 유일할 뿐이다. 이렇게 이 부분 요 부분이 제일 이 부분을 본인은 하려고 왜냐하면 이 과장하고 싶으니까 했는데 사람들이 오빠만 갖고 얘기하니까 본인도 헷갈렸을 것 같아. 뭐 이거 갖고 그러지 이런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명을 좀 오락가락 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서 수장님은 오빠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보시지만 저는 이 뒷부분이 훨씬 더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건희 여사가 정확히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오빠가 누군지 뭐 예를 들면 뭐 철업인지 아무것도 이건 중요한 게 그건 아니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아주 선에서 해석하면 선거 기간이니까 여러 사람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명태균 만나보니까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예. 선생님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가 자, 문제? 요거 이제 3년 전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국민적으로 지금 내려져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네. 정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본을 잘 모르겠고 우리가 네. 그리고 말하는 게 다 공개가 됐는데 또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거친 언사를 쓰고 예. 그럼 대부분의 대중들의 평가는 나와요. 그럼 지금 중첩되는 게 벌써 3명 정도가 나옵니다. 여사가 지금 통화하고 하는 게 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예. 그 통화 예.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라고 자칭하는 사람 예. 그다음에 이 사람 예. 이런 게 나오면 예. 요 세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 한 사람인지 모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분들이잖아요. 예. 이 주관적인 평가는 분들과 아닙니다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분들과 선거 전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 또는 네. 당선 직후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예. 현재 대통령 배우자가 왜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느냐. 왜 엮여서 의지한다 하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도와달라고 하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오빠가 어떤 오빠냐 이런 걸로 뭐 평론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부부가 명태균 씨하고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언도 얻고 또 의지했을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 만나니까.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당 전체를 농락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응이 왜 안 그거에 나와. 대응을 못하냐? 예. 왜? 저는 그 점이 더 참담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명태균 씨가 그걸 공개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무슨 뭐 입 닫아라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입 닫았어요 지금. 뭡니까? 그런데다가 홍준표 시장은 마치 뭐 더러워서 피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피하는 거예요. 예. 그 홍준표 시장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 말로는 고발장 써놨다지만 명태균 씨가 또 조롱했잖아요. 고발해봐라. 고발장 써놓은 게 중요하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조용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이 여권의 이런 빅샷들이 빅네임들이 명태균이라는 저 근본도 없는 브로커한테 휘둘리고 어떻게 보면 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 제도 정치에 더군다나 여권과 그다음에 이 대통령실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걸 놔도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명태균하고 뭘 어디까지 했길래 이게 대통령실이 저기 휘둘리고 끌려다니고 있냐.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오빠가 누구인지가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해명 쫙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요 얘기에 대해서만 친오빠입니다라고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건 밝혀야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네. 도대체 명태균이가 공적 의사결정에 어디까지 개입해서 대선 전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에 무슨 일을 했고 네. 그로 인해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고 어떤 특혜나 어떤 이권에 개입했는지 네. 전모를 밝히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납득 못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예. 대통령실의 대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타짜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세요. 왜냐면 우리 5명 중에서 장타짜 그래도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근데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던 거라서 네. 덧붙일 말은 없는데 답. 왜 무슨 그런지. 답? 왜 아무도 대응을 못 하고 있는지. 아니 뭔가 이제 밝혀지면은 상당히 곤란한 일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과 그래서 세게 못. 네 그런 배영을 추측이 못한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2, 3년 전 일이잖아요. 예.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요? 문자가 없고 휴대폰 바꾸고 문자가 없고 네. 또 전화 통화한 거 2, 3년 전에 저랑 전화 통화해서 뭐 얘기한 거 혹시 아니, 기억하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화 통화한 내용이나 문자 내용은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그 인물과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않나? 아니 근데 박원석 의원님도 정치권에서 중요한 일 많이 하셨잖아요.
대선이 벌어지고 당대표 선거가 벌어지면은 저런 분들 전국에서 와가지고 와 이런 거 있어요 저런 거 있어요 하면서 막 논의한다고요. 네. 그 사람은 나는 후보랑 직접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논의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후보 입장에서는 100명 중에 한 명일 수가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처럼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연락을 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뭐 믿는 사람이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김영선 전 의원이 강권해가지고 만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나 이준석 대표에게도 막 비판의 화살이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왜 너는 왜 고소장 써놓고 왜 고소 안 해? 이렇게 비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아니 생각이 그 들어요. 얘기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조롱까지 하고 있잖아요. 해봐라. 네,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이런 스타일이잖아 이 사람이. 아니, 그런데도 계속해서. 대응을 못 한다는 게 그게 조롱으로 국민들이 법적 조치를 보기엔 취해요? 통상적이지 않고 네. 명태균 씨의 말과 행동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향한 것은 뭔가 규명해야 되고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허언이고 과대망상이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 아니죠. 김건희 여사와는 문자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내세운 건 아니고 말로 그냥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로 그렇게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면서 공격하는 걸 왜 가만둬요? 그러니까 어떤 허위사실, 그러니까 조롱과 울었다. 비아냥 정도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네 울었다고 번이나 하니까 울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맞냐고 그러니까. 근데 잠깐 지난주에 이어서 다른 정치인들과의 명태균 씨에 대한 반응 여기에 대한 또 박장대전 박원석 전 의원과 저 장성철 소장의 이제 좀 논쟁이 그러니까 벌어지고 이게 정리를 하면 윤석열, 김건희 두 분만 분리해내려고 하지 말고. 제가 그게 안 정리를 돼요. 좀 하면 두 분 말씀이 지금 막 혼재했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말씀한 대로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카톡이라든지 녹취 같은 게 공개되지 않고 명태균 씨의 전원을 통해서 지금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란 작전입니다. 본질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 말하자면 증거 자료나 녹취나 카카오톡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본인에게는 마지막 봄이라니까요. 거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법적인 부분들은 지금 다 피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론 조작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 카톡을 공개하면서 이만큼 친분이 있다 내가 라는 것이고 강혜경 씨가 얘기했던 오빠 전화 받으셨어요 잘 될 거예요. 그 부분도 명태균 씨는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미래한국연구소 부분도 5년 전에 분리했다라고 본인도 이제 발뺌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은 다른 유명 정치인한테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전화를 통해서 뭐 좀 조롱 뭐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정도지 직접적인 법적 책임으로 부딪힐 만한 상황은 아니고 나머지는 지금 법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굳이 뭐 고소고발 안 했기 때문에 뭐 이 유력 정치인들이 그렇다 좀 그거는 좀 과대한 것 같고 두 번째 100명 중에 한 명이다 저는 그거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100명이 와요. 캠프에. 그러면 100명을 많은 후보들이 본 다음에 후보 방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두 명으로 추려집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집에 갈 수 있는 사람 얼마 없지. 그러니까 100명 중에 추려요 후보가. 그래서 이 사람 말은 들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방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명태균 씨가 픽이 됐다라고 그거는 보는 게 오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1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준석, 오세훈 이런 분들에게는 10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그건 거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김용선 전 의원이 데리고 와서 얘 좀 만나보라고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는데 그럼 방에서 만나지 그럼 어디서 밖에서 아니 만나요? 명태균에게는 이준석, 오세훈이 그렇게 중요한 지금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그렇지. 명태균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어요. 네. 아니, 본인을 구해줄 사람은 오세훈은 장성철한테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 그럴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거는 명태균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 오세훈을 윤석열 공격하는 게 아닌데 대통령 자꾸 그걸 부부야. 방어를 해. 그래서 논란을 만들어. 아니 아까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여권 같이 전체가 제가 네. 김재원 최고위원도 얘기했고 무엇보다 네. 대통령실의 대응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핵심이 섞어서 아니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논점이 그러면. 거기에 있지 않다고. 거기 논점이 있지 않고 여권 전체가 명태균 사람한테 왜 이렇게 휘둘리고 있느냐 이게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저 오세훈이 방어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뭉뚱그려가지고 자, 공격하시고 자, 비판하시니까 그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데 자, 장타짜. 네. 이준석 의원은 뭐랍니까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안 돼요. 예. 알고 들을 만한 거 들었고 뭐 듣기에 뭐 거북하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거는 또 안 들었다. 예. 그게 일관된 입장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가깝게 지냈답니까 그 당시에? 최근까지도 통화했다는 게 명태균 씨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깝다라는 게
저랑 막 테디랑 매일 통화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그런 같이 사이입니까? 뭐 그런 참- 사이는 아니지. 아니고 그냥 가끔 연락하고 뭐 얘기하고 그게 가깝다면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저는 처음부터 다른 정치인들도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해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처음에 막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막 이렇게 거부하니까 명태균 씨가 막 각종 자료들을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공개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잡아떼는 것은 옳은 대응이 아닌 것 같다. 홍준표 시장이 제일 지금 곤란해가지고 나는 이제 상관 안 한다, 법적 조치도 안 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요. 예. 그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아니, 지금 모르겠는데 처음에 오늘 이준석 아침에 의원 예? 오늘 아침 어디 가서 인터뷰하던데 저는 뭐 이거 가지고 이준석 대표랑 통화해 본 적도 없고 상해 본 적도 없는데 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알던 사람이었는데 뭐 받을 것은 받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 오세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예, 그렇죠. 결국에는 대통령실이나 예, 예. 대통령 부부가 중요한 건데 제가 대통령실의 대응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예. 제가 적어도 참모라면 적어도 세 가지를 확인할 것 같아요. 못해. 첫 번째 예. 명태균 씨를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시킨 거냐. 못한다고. 두 번째 불법적인 일이 있었냐.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그로 인해서 명태균 씨한테 반대급부를 줬냐. 예. 그게 아니라면 오빠 같은 건 사소한 문제예요. 다 공개하라 그래라. 그리고 대응을 할 텐데 이 세 가지를 확인을 못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응을 못하는 그런 거죠. 거를 자. 물어볼 만한 사람들이 지금 다 나갔죠. 그건 참모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정진석 마찬가지- 비서실장부터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모르신 거는 제가 보기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모르신 말씀. 일단 요 관련돼서 요거 읽어드리고 나머지 답은 본방불가 찾을게요. 어제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온라인에 올라온 겁니다. 어저께 이거 지면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 못했어요. 온라인에 올라온 건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명 씨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은 명확하다. 대선 전 만남을 가졌지만 정치 브로커라는 생각에 거리를 두었고 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계를 단절했다고 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명 씨를 국정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김 여사와 관련해선 상황이 다르다는 게 용산 내 공통된 전언이다. 참모들이 김 여사에게 명 씨와 관련한 민감한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다가 어제 중앙일보 온라인판이거든요. 박타짜가 얘기한 거는 뭔가 맥이 좀 다 있는 것 같아. 김 여사에게는 아무도 이걸 묻지 못한다는 게 어제 중앙일보 취재 결과인데 요 얘기에 대한 답 그리고 용산의 대응은 과연 왜 이럴까? 요거는 저 본방 불가 시간에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본방에서 던지고 답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본방 불가에 들어오라는 저의 이 마스터 플랜, 아우, 얄미워. 큰 그림, 빅피처 광고 얄미워. 듣고 올게요. 네.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은 내일 7시 5분입니다. 본방 불가는 오늘 9시 5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